안녕하세요. 이야기 조각공원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여러분들은 잘 지내셨나요? 저는 가을을 준비하며 감기도 극복하고 알바도 하며 바쁜 삶을 살았답니다. 오늘은 손인참 작가님의 내가 그대를 사랑합니다의 챕터 1 연인에게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편안함을 드릴 수 있다면 참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책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정해진 운명이란 말은 한편으로 슬프고 잔인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해질 운명인지 아닌지는 절대로 확신할 수 없다. 운명은 가혹하며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장난을 치니까. 그건 오직 신만이 알 것이다. 누군가는 이 사실에 좌절한다. 그래서 아예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는다. 또는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도 그 끝이 두려워서 마음의 작은 틈을 여는 정도로 마음을 열 뿐이다. 나는 우리의 운명에 감사하다. 설령 행복해질 운명이 아니어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시간이 허락된다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의미를 두기 시작하면 사랑은 두려운 것이 아닌 끼니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요리하는 듯한 기분이다. 나들이 갈 때마다 바스켓에 한가득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들을 채우는 마음이다. 언덕 위 동산에 올라갈 때까지 깜짝 놀랄 표정을 상상하며 언덕을 오르는 마음이다. 나는 당신의 모든 것에 감사한다. 우리의 운명이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해도 행복하게 만들 기회가 주어졌음에 감사함이 따른다. 그 시간이 언제까지일지도 모른다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영원할 수도 있다는 희망이다. 내 마음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야 하는 손길만 있을 뿐. 입술을 꽉 다물고 가끔 당신은 내게 묻는다.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냐고. 사랑은 정량적으로 양을 따질 수 없다고들 하지만 내게는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은 무한히 팽창해서 언제 수명을 다할지 모르는 우주처럼 매일같이 커지며 몇십억 년을 간직해 지금의 모습이 된 우주보다 기원을 멀리하며 지금도 여전히 마음으로 너를 향하고 있으니까. 내 표현이 과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표현이 모자랐을 뿐. 아니, 사람의 언어와 몸짓으로는 내 마음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끔 우리의 능력에 벗어날 정도의 질문을 준다. 나는 입술을 꽉 다물고 안아준다. 어떤 말을 해도 담을 수 없을 테니까. 사랑이 언제 합리적이었던 적이 있던가. 완연한 겨울이 왔음을 느낄 때마다 계속 돌려보는 영화가 있다. 미셸 공드리 감독의 영화 이터널 선샤인. 헤어진 한 연인이 서로를 완벽하게 잊지 못해 괴로워하다가 기억을 지워주는 병원에 찾아가 서로의 기억을 지우는 영화다. 그런데도 남은 한 조각의 추억이 서로를 같은 발걸음으로 이끌고 또다시 사랑에 빠지는 흔하다면 흔한 재회 이야기. 영원한 사랑이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런 건 상관없다. 애초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걸 찾고 싶을 때 보는 것이 영화니까. 이터널 선샤인에 나오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랑.
차마 기억을 지워도 결국 서로의 곁으로 돌아가는 이별 따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랑. 떠나간 누군가는 그립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싶지만 왠지 가슴 한편은 여전히 사랑에 대한 상처로 마음을 굳게 닫고 있을 때 이 영화는 왠지 나에게도 그런 사랑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다. 영원한 사랑은 없다고 단언해놓고 그런 사랑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해주는 영화를 매년 돌려보고 있다. 사실 영원한 사랑이 어딘가에 있기를 바라기에 돌고 돌아 당신의 곁으로 돌아왔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이 어딘가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건 아닐까? 또 한 번 겨울이 찾아왔고 난 영원한 사랑은 믿지 않으며 사랑의 기적을 바란다. 모순적이어도 괜찮다. 사랑이 언제 합리적이었던 적이 있던가? 생각나면 연락해. 남자는 가장 초라한 시절에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가장 아름다운 시절에 평생을 약속할 수 없는 남자를 만난다. 어디서 들었는지도 모를 만큼 유명한 말이다. 혈기왕성한 20대에 우리는 꼭 첫사랑을 한다. 대개 학생 시절 처음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끼지만 지나보면 그건 사랑보다는 치기 어린 날것의 감정이었다. 그렇다는 게 더 정확하다. 진짜 마음속 첫사랑은 20살이 넘어서 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죽고 못 사는 연애도 해보고 처음으로 미운정 고운정 들어가며 사귀었다 헤어졌다를 반복하기도 하고 온갖 생소한 감정들을 겪게 된다. 나만 해도 30이 가까운 지금 23살쯤 했던 첫사랑을 아직도 떠올리곤 한다. 너무 많이 다투었고 서로에게 상처를 줘서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며칠 전에 꿈에 나왔다. 그리고 기억났다. 사실 헤어지고 우리가 한 번 더 본 적이 있다는 걸. 너의 집에서 하루를 더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또 내가 생각나면 연락해. 라며 나를 보내줬던 네가 떠올랐다. 세월이 흐르니 첫사랑에 대한 기억은 점점 아름다웠던 기억만 남게 된다. 20대 초반, 보통의 남자들은 사회 초년생이거나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러니 평생을 약속할 수 있는 첫사랑과는 언젠가 반드시 이별이 찾아온다. 반면 여자는 가장 아름다운 20대 초반에 그런 남자를 만나 결국 끝까지 맺어지지 못하고 이별을 맞이하게 된다. 세월이 많이 지났고 조금은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된 지금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른다. 만약 지금 너를 만났으면 어땠을까 하고. 운명은 가혹하다. 책임질 수 없을 때 첫사랑을 소개하는 것도 가장 아름다운 시절에 함께할 수 없는 이를 만나는 것도 적어도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운명은 우리 편이 아니다. 생각나면 연락하려던 너에게 이제는 연락할 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멀어졌지만 난 그래도 감사하다. 운명이 가혹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가 함께하고 있었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에. 또 봐. 고마워. 무수히 많은 삶의 확률을 이겨내 내 곁에 오고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결실을 얻어낼 수 있었음에 나와 사랑에 빠지기 위해 모든 시간을 넘어온 너에게 내 사랑을 전부 담아 건넨다. 닿는 말. 이별은 때때로 준비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다. 그만 헤어지자. 한마디 말이면 그걸로 끝이다.
그 말 한마디가 나오기까지의 과정 중에 무엇이 있었을지, 어떤 속내가 있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달고 산다. 우린 인연이 아닌가 봐. 정말 타이밍이 안 맞네. 이별의 탓을 하늘로 돌려버린다. 그래서 만약이라는 말이 서글프게 다가온다. 만약이라는 대전제는 애초에 일어날 수가 없는 망상이기에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머릿속에서 상상하며 실체가 없는 추억에 빠져 내내 그리워하던 그 사람을 잊어간다. 몇 번이고 생각해봤다. 만약 내가 정말 평범한 인생을 살기를 원했다면 우리는 백발의 노인이 될 때까지 평화롭게 사랑하지 않았을까? 만약 우리가 가는 길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았더라면 이리 아파하면서 만나지 않았을까? 그 모든 게 의미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별의 상실감을 견디며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간다. 평생을 외부 환경 아래 살아온 나와 당신의 삶은 똑 닮았었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내 마음은 꽤 병들어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다하는 법은 알고 있었지만 정작 나 자신을 챙기는 법은 몰라서 혼자 있을 때 내 표정은 어둡고 그늘져 있었다. 그런 내게 당신은 세상은 넓고 내디딜 땅이 있는 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용기를 주었다. 내가 당신의 가치를 바라봐 주었듯이 우리 연은 한 시절 그 자체였으리라 믿는다. 내가 스스로가 낯설어질 정도로 변했을 때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봐준 당신이 고마웠고 그렇기에 나는 당신에게 많은 걸 해주고 싶었다.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한 사람은 미련이 없다던데 적어도 못 줘서 후회되는 건 없다. 단지 마음에 걸리는 건 당신이 잔뜩 취해서 내게 가족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그동안 가슴속으로 삭혀왔던 서러움을 내게 터뜨렸을 때 그때 당신의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는 여전히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든다는 것이다. 나를 잊지 않았으면 싶지만 그리워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당신은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지금은 잠을 잘 자는지 우리 잠시 헤어졌을 때처럼 술에 의존하지는 않는지 한 번씩 생각나면 마음이 아려온다. 당신의 그 말이 참 좋았다. 나로 인해 사랑을 주고 받는 법을 배웠다는 말이. 그래도 내가 무언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만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했다. 우리가 함께한 과거의 한 시절은 추억으로 남겨놓고 서로 자신의 갈 길을 가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힘든 시절의 상처들마저 보상받을 정도로 크게 행복한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당신이 잘되길 바라며 이만 줄인다. 내 기억 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는 추억으로 그친다는 걸 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 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다는 말을 남깁니다.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중에서. 네, 이렇게 이 책의 챕터 1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차마 말과 행동으로는 담을 수 없는 크기의 사랑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아닌 문장으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랑하는 연인에게 편지로 담아 전달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야기 조각공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